계속해서 기보를 불러보았지만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기보가 돌아올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아니요. 게다가 창고 안의 온도도 더욱 오르는 듯 했다. 땀이 폭포처럼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보의 차에 지갑과 스마트폰을 두고 온 상태였습니다. 외부의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대로 계속하면 정말 열사병에 걸릴 거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 나는 소리를 지르는 것을 멈추고 계속해서 셔터를 눌렀다. 누군가 알아차려주세요. 그러나 도움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식이 약해지기 시작했고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와 같이 나의 의식은 사라졌다. 제 이름은 한다 나오코입니다. 남편 다이스케와 이제 곧 3살이 되는 아들 쇼타, 그와 기보는 다이스케의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내 생각엔 그렇다고 해도 다이스케는 가족을 챙기는 잘생긴 남자다. 그는 최고의 남편이며 대기업에 근무합니다. 그리고 쇼타는 남편과 많이 닮았고 외모나 성격도 거부할 수 없이 귀엽습니다. 이에 그는 우리 가족의 천사입니다. 두 분은 저의 자랑스럽고 소중한 가족입니다. 하지만 기보는 다르다. 기보는 아들과 자식이기도 한 손자를 사랑하는 인물이다. 특히 아들 다이스케를 대하는 태도가 대단해 그를 놓지 못한다.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아들을 빼앗은 자였기 때문에 늘 적이었다. 집안일, 쇼핑 등을 나에게만 강요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나오코는 기보의 쇼핑을 대신해 쇼핑 비용을 미리 지불했다. 나는 들었다.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종종 돈을 지불하지 못합니다. 음식 배달을 주문하자 그는 미안해요. 나오코에게 뭘 주문하는 걸 깜빡했어요 라고 말했다. 페롯이 가족 모임에 가면 귀찮은 심부름은 나 혼자 시키고 도와주려고 한다. 마치 덴푸라 같은 신부님의 완전체 같은 느낌이에요. 이럴 때면 저는 늘 하는 말을 합니다. 오시우토메가 살아있을 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엄격한 지제대로 안내받았나요? 나오코도 합당한 아내, 훌륭한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게. 우리는 만났습니다. 청구서를 지불하도록 징계하거나 식사 배달을 잊어버리는 것은 지도가 아니라 괴롭힘입니다. 말이 목에 걸렸지만 참았습니다. 어떤 때에는 나를 따돌림꾼으로 만들려고 아들과 손자를 데리고 쇼핑을 가거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나는 잠을 자려고 노력한다. 이런 일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역시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난했지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 시어머니는 가뿐하다. 나오코가 없어도 모두가 사이좋게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앞에서 자신있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노를 이겨내고 자신의 마음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말할 수 없다. 아무리 말해도 태도나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커진다. 칼이었습니다. 나는 왜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동의했습니까? 계기는 나의 임신이었다.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계속 여성 치료를 받은 끝에 드디어 아이를 낳았습니다. 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아기였습니다. 아이가 무사히 태어날 때까지 나오코를 너무 세게 밀고 싶지 않아요. 몸을 돌보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육아와 집안일을 돕기로 했다. 소원을 빌어보면 어떨까요? 그것이 다이스케가 나에게 제안한 것이다. 시아버지께서 예전에 선생님이셨는데 엄격하시지만 마음이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첫 임신이라 긴장되는 저에게 시어머니께서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산후 거짓말쟁이, 왜 안 열리나요? 나는 잠겨져 열리지 않는 셔터를 두들겼다. 나는 외부의 도움을 요청했다. 저는 밖에 창고에 있어요. 벽으로 둘러싸인 창고 안은 며칠 사이 이어진 폭염으로 몸이 후끈 달아올랐다. 그것은 이대로 여기에 갇히면 몇 분 안에 열사병에 걸릴 게 분명해요. 그것은 치워질 것이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세요. 엄마, 거기 계세요? 기보는 근처에 있을 예정이었다. 한 친척이 야채를 좀 따서 나눠 먹자고 저를 초대했습니다. 집에 가세요. 기보와 나는 차로 왔어요. 그러나 중요한 친척들은 집 어디에도 없습니다. 분명 창고에서 일하실 텐데 저를 좀 찾아주시겠어요? 창고에 있나요? 좋아요. 나는 기보의 말에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고 오모야 바로 옆 창고로 향했다. 실례합니다. 여기 계세요. 그러나 여기에도 답변이 없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어쩔 수 없이 다시 밖으로 나갔다. 내 뒤에서 창고의 셔터가 저절로 내려갔다.
급하게 셔터를 들어올리려 했지만 왠지 얼마나 힘을 써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전혀 올라가지 않습니다. 엄마, 근처에 계세요. 셔터가 내려왔습니다. 열어주세요. 근처에 있을 예정인 기보에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5분 정도 계속해서 셔터를 두드리며 큰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아, 무슨 일이야.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이곳을 열어주시겠어요? 셔터가 저절로 내려져 더 이상 열 수 없습니다. 마침내 나갈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기보가 찰칵 소리를 내며 셔터를 열려고 하는 것 같았다. 야, 안 열리네요. 왠지 잠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곳을 열어주세요. 아, 열쇠가 없어요. 나는 곤경에 빠졌다. 그는 나의 조바심이나 짜증을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았고 그냥 편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나는 그의 말투에 횡설수설하는 말에 무너질 뻔했다. 단지 내 상상일지도 모르지만 낄낄거리는 소리도 들린다. 나를 겁에 질리게 하던 이 긴팔 원숭이가 이제는 재미있어졌나 보다. 아마도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그때쯤 누군가 올 거라고 확신해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무슨 소리예요. 엄마, 어쨌든 이것을 열어보세요. 그럼 저는 먼저 집에 갈게요. 아, 그렇군요. 아마도 쇼핑하러 가야 할 것 같아요. 제 아들, 손자에게도 좋은 기념품이 될 것 같아요. 나는 기보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내 앞에는 갇혀서 열사병에 걸릴 뻔한 사람이 있었다. 기보는 자기 아들과 결혼한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걸까? 제발 이곳을 열어주세요. 계속 셔터를 누르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때리세요. 그러면 누군가는 눈치챌 것이다. 어쩌면 엄마, 열어보세요. 갑자기 나는 기보의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세히 들어보니 조금 더 멀리서 자동차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알겠어요. 그러자 엔진의 스타터 모터가 돌아가면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그것을 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엔진 소리는 멀리서 사라졌습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엄마, 진심으로 나를 여기 두고 갈 건가요? 다이스케는 상황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나에게 사과했습니다. 나오코 씨, 이 모든 일을 혼자서 견뎌야 해서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다이스케, 뭔가 알아차리면 그냥 엄마한테 말해. 그것이 내가 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슈타를 혼자 둘 수는 없다. 물론 슈타뿐만 아니라 나오코에 대한 태도도 바꾸게 해줄게. 왜냐하면 그리고 다이스케는 자신이 수집한 증거물을 시어머니에게 보여주며 명확하게 말했다. 그랬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시고 나오코에게 제대로 사과해주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곳 카츠를 물려받은 사람은 바로 나였습니다. 아버지는 나오코와 슈타를 먼저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오코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가한 벌을 용서할 수 없다. 어머니가 마음을 바꾸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나는 어머니에게 이 집에서 나가라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다이스케의 말에 시어머니는 울면서 불평하려 했다. 나 미안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외로워요. 하지만 떠나야 한다는 건 거짓말이다. 다이스케가 어머니에게 그런 끔찍한 말을 할 리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시어머니는 다이스케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나를 노려보았다. 어쨌든 다이스케가 그런 말을 하게 만든 건 당신인 것 같아요. 내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다이스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건 최후 통첩이에요. 아이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더 이상 아이가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다이스케의 말에 다소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그의 좋은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같았다. 이제부터 그는 마음을 바꾸어 깊이 절했습니다. 자기야, 정말 미안해. 이렇게 사과했으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저는 시어머니 말을 100% 믿지는 않았지만 사과를 해주셔서 조용했어요. 그리고 다이스케의 설교를 들은 듯 이전의 괴롭힘과 아내에 대한 모욕은 그쳤다.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변한 듯 나에게 점점 더 친절해지고 도쿄 이전처럼 배려해 주십니다. 나는 그것을 스스로 할 수 있었다. 어느 여름날 시어머니와 함께 어렸을 때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니와 씨가 야채와 밥을 나눠준다고 해서 지금 같이 갔어요. 나는 당신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니와상은 시아버지의 여동생이자 다이스케의 이모입니다. 나와 시아버지 사이에는 15살의 나이 차이가 있고
다이스케와 나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보다 나이가 많다 가까웠어요. 얼마 전 가족 모임에서 만났을 때 말을 망연자실했다. 정말로 그만둘 수 있나요? 치매가 말했다. 아, 그냥 농담이 아니네요. 나오코는 농담조차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내가 말한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하게 놔두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히려 이를 염두에 두고 나는 아내의 비겁함과 시어머니의 터무니없는 행동에 대한 증거를 기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해냈어. 뒤에서 슈타에게 덤마라고 부르게 하는 장면도 굉장하다. 촬영 그리고 많은 증거를 모아 다이스케에게 호소했다. 그거 거짓말인가요? 그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정도로까지 갔나요? 그런데 뭐 어쩌면 당신이 나를 배려해 먼저 불러줬는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나는 다시 생각했다. 엄마와 나는 슈타와 그를 돌보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모두 챙겼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시어머니와 저는 차를 몰고 스킨으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들떠 계셨습니다. 나는 심지어 야채를 먹고 싶어 같은 것을 흥얼거리고 있다.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싶었는데 그 차는 미화의 차였습니다. 나는 집에 도착했다. 죄송해요. 미화 씨, 여기 계세요. 나는 입구에 있는 인터폰을 여러 번 누르고 그녀를 불렀다. 그러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오늘 나한테 오라고 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렇군요. 어쩌면 그는 창고에서 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오코 씨, 저한테 가서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시어머니는 오두막 쪽을 보겠다고 해서 가셨습니다. 시어머니 말대로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는 본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내부가 어둡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미화 씨를 불렀다. 타임 딸랑이. 내 뒤로 창고의 셔터가 저절로 내려갔다. 서둘러 셔터를 들어 올리려고 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근처에 계세요. 셔터가 내려왔습니다. 열어주세요. 나는 근처에 있을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5분 정도 계속해서 셔터를 두드리며 큰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호코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고마워요. 엄마, 이곳을 열어주시겠어요? 셔터가 저절로 내려져 더 이상 열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셨을 때 느꼈던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셔터를 열려고 하는 것 같았다. 안 열리네요. 열쇠가 어딘가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화 씨는 이번 주에 여행을 간다고 했죠. 잊어버리다 나는 거기에 있었다. 오늘 나한테 야채 좀 나눠 먹자고 전화 안 받았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부주의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니요. 여름 더위로 인해 실내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창고에 있었고 땀을 흘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어쨌든 이것을 열어주세요. 열쇠가 없어요. 나는 곤경에 빠졌다. 그는 나의 조바심이나 짜증에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았고 그냥 편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의 말투에 나는 터질 지경이었다. 엄마, 여기 있어요. 그 지역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아 계속 시어머니를 부르는데 조금 더 멀리서 차문이 쾅 닫히더군요.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자 엔진의 스타터 모터가 돌아가면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그것을 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엔진 소리는 멀리서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엄마. 저를 여기 남겨주세요.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불러봤지만 아무리 소리쳐도 시어머니가 돌아올 기미가 없었습니다. 이에 끔찍한 창고 안의 온도는 더욱 올라가는 것 같았다. 옷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갑과 스마트폰을 차에 두고 왔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대로 계속되면 열사병에 걸리게 됩니다.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 나는 소리를 지르는 것을 멈추고 계속해서 셔터를 눌렀다. 누군가 알아차려주세요. 언제 도움이 올지 모르고 도움을 기다리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멈출 수 없다. 나는 가까스로 마음을 모았고 손에 살갗이 긁혀도 때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랬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나요? 서 있는 것이 점점 힘들어져서 셔터에 기대어 바닥에 앉았습니다. 나는 막연히 내 손에 힘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했다. 거기 누구 없어요? 밖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와주세요. 열어보세요. 괜찮으세요? 잠깐만요. 지금 이곳을 열게요. 그 남자는 온 힘을 다해 자물쇠를 열고 덧문을 들어 올렸습니다. 밖에서 빛이 들어오자
드디어 빠져나올 수 있다는 안도감에 나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나는 그것에 들어갔다. 애와. 괜찮아요. 그 남자는 서둘러 나를 깨웠다. 우연히 찾아온 사람은 미화의 이웃이었는데 원형판을 배달하러 왔을 때 그는 셔터가 찰칵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나에게 물을 가져왔습니다. 다행히 물을 마시고 있는 나에게 상황을 묻던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미화의 직장에 전화까지 걸었다. 미화는 출근 중인데도 창백한 얼굴로 달려왔다. 나오코차, 괜찮아. 그런 다음 그는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나를 집으로 데려가서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는 나를 쉬게 해주었다. 두통과 메스꺼움으로 극심한 상태였지만 물을 좀 마시고 누워있으라고 했습니다. 나는 꽤 차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어떻게 저울에 갇혔는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미화의 눈이 갑자기 떠올랐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게다가 미화 씨가 여행에 안 온 게 정말 감사했어요. 전혀 아니고 여행은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예요. 내가 그 여자한테 나는 여행을 간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그 순간 내 눈에 들어온 것은 뭔가가 적힌 달력이었다. 그곳에서 미화 씨는 여행 계획을 적어 두었습니다. 아, 이건 직접 봤네요. 미화의 필체는 조금, 아니 오히려 꽤 독특해서 해독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면 내 뼈가 부러질 것이다. 그런데 그 쪽지 덕분에 이보는 내 여행 계획을 오해했고 그 결과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어쨌든 나는 그 여자를 이대로 놔두지 않을 것이다. 미화는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다. 통화 중인 사람은 다이스케입니다. 제가 들을 수 있도록 그를 스피커로 전환해주세요. 그랬다. 안녕. 다이스케. 타스의 목소리의 힘은 나로 하여금 미화를 2번 쳐다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미화 씨는 어렸을 때 여자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아니면 뭔가 위야. 소중한 아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일을 마치면 집으로 돌아가세요. 전화 반대편에서 다이스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네, 기분이 어떤지 알아요. 그 후 미화상은 다이스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말을 걸었고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이보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옆집에 머물며 슈타를 조금만 더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다이스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미화 씨는 나를 걱정하고 있어서 옆에 있어줬어요. 약 1시간 후에 다이스케가 집에 왔고 그로부터 또 1시간 후에 이보가 집에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의 손에는 많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사마귀가 나를 가두고 남겨둔 후 나는 쇼핑 경험을 정말 즐기고 있었습니다. 집에 온 걸 환영해요. 엄마의 쇼핑 중이신가요? 나오코 씨, 집에 오셨어요. 하지만 어떻게 미화 씨가 여기까지 보내줬어요. 미화 씨, 그거 거짓말인가요? 여행 중이 아니었나요? 그러자 별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미화 씨가 나타났다. 아쉽게도 여행은 다음 주예요. 내 말은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당신은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를 창고에 가두고 거기에 버려두었습니다. 나는 열사병에 걸릴 뻔했고 심각한 문제에 빠졌습니다. 엄마,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이에요. 나는 당황해서 다이스케를 돌아보았는데 다이스케는 당황하면서도 침착했다. 그래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오코, 지금까지 침묵해서 미안해요. 다이스케는 자신이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좀 진정되면 제대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다이스케는 무심한 표정으로 시어머니의 짐을 정원에 던졌다. 나는 그것을 꺼내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집에 오시기 전에 싸두었던 가방입니다. 제가 보기엔 굉장히 차분한 얼굴로 거침없이 짐을 던지는 모습이 조금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그 두려움을 더 많이 느낀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였다. 시어머니는 다이스케에게 어쩔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그건 어머니 잘못이라고 말했다. 글쎄요. 용서해 주신다면요에 나는 인수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다이스케가 경찰에 체포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즉시 떠나야 합니다. 그는 시어머니에게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을 나간 뒤 다이스케는 방금 한 말을 천천히 설명했다. 그랬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낳기 힘든 체질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주변의 친척들이 시어머니를 가혹하게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조련사인 시할머니가 늘 그녀를 지켜준 것 같다. 그래서 할머니는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에게 입양단체를 만들도록 권유하셨습니다. 그러면 비둘기던 문제도
친척들의 시끄러운 소리도 어떻게든 해결될 거라 생각했어요. 여기저기 절을 한 뒤 장인의 아들에게 입양됐다. 다이스케였습니다. 다이스케는 원래 입양될 예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바다의 부모인 사촌과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자랐지만 어느 날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부부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침 새할머니가 입양아를 찾고 계셨다. 하지만 불편한 느낌은 남아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그런 성격이세요. 낯선 사람에게서 태어난 다이스케를 아무리 인수해야 한다고 해도 당신이 좋아하는 것인가요? 사실 친자식이 아닌 아이를 사랑해서 미안해요. 그런 일에 다이스케가 겁을 먹고 패배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다이스케도 나에게 그런 말을 해주었다. 사실 시아버지 사촌동생은 잘생기고 실력도 좋고 동네에서도 평판이 좋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다. 결혼 전 사촌동생을 향한 애정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얼핏 보면 별 차이가 없었다. 오글링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내가 상상한 대로 어머니는 위탁보호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았다. 제가 입양할 아이가 바로 저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손바닥을 바꿔 안도감을 담았습니다. 아, 예, 알겠어요. 내가 갖고 싶었지만 어찌 못한 사람의 아들이라면 나는 어머니의 숨은 동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분명 다이스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복잡한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제가 입양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을 받기에 충분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나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남자에 대한 집착이었죠. 그것은 말장난도 아닙니다. 사실 다이스케는 나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내내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랬다. 시어머니가 집에서 사라지고 사건은 해결됐다. 그것이 내가 한동안 생각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 전혀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쫓겨난 뒤에도 시어머니는 계속 우리를 찾아와 다이스케 일행에게 물었다. 나는 오다 옆에 있고 싶었고 그는 계속해서 나를 따라왔다.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전혀 마음을 바꾸지 않고 차분한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그가 쏘가 오더와 어울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정말 역겨웠습니다. 그래서 다이스케는 부모님의 집을 팔기로 결정했고 우리는 그의 시어머니와 떨어져 있기 위해 먼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나는 다음으로 이사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원망이 가득 찼습니다. 그는 미화상에게 시선을 돌렸다. 미화상은 항상 그녀를 질투하고 그녀를 따르며 미화상이 정성껏 가꾸는 밭을 따라간다. 그는 심지어 그녀에게 도주요원을 뿌려 그녀를 괴롭히려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우연히 지나가던 동네 노인이 현장에 있었다. 그는 주변을 떠돌던 시어머니를 야채도둑으로 착각해 그녀를 확보했다. 비밀스러운 만남으로 끝났습니다. 노인이 던진 그물에 걸려서 도망치려고 날뛰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때 우연히 집에 돌아온 미화는 마치 잡혀서 날뛰는 멧돼지 같았다. 그는 영화 같았고 대성공이었다. 오고 웃었다. 항상 위에서 탈것을 좋아하는 저 비늘은 멧돼지 취급을 받습니다. 야, 너무 웃겨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한편 다이스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침내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했다. 친어머니이기 때문에 호의를 베풀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런 뉘우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폐를 끼치는 시어머니를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과거에 저를 괴롭히고 해를 끼치려고 시도하는 등의 일을 해왔습니다. 미워의 농장은 밭에 피해를 입히려는 시도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녀는 현재 군대에 있는데 아무도 그녀를 방문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화상은 나중에 다이스케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집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대중 앞에서 그랬던 것 같다. 진짜 이유는 시어머니의 집착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어머니 자신도 다이스케의 진심을 전혀 몰랐을 것이다. 더욱이 친정을 떠난 이후로 시어머니의 집착은 더욱 커졌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떠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이스케는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에게 빚을 졌다고 느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모님 집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오른쪽 그래서 그 후 나오코짱과 결혼하기로 했고 앞으로는 가족도 제가 부양하겠습니다. 해야만 하기 때문에 보내는 돈의 양을 줄인 것 같습니다. 그건 정상이라고 미워는 말합니다. 그 여자는 오빠의 연금과 다이스케의 용돈으로 일하지 않고도 즐겁게 살 수 있었다. 오른쪽 용돈이 줄어든 건 아내 탓이라. 내 동생은 자기 아내가 다이스케와 그의 돈을 훔쳤다고 말해서 나에게 자주 화를 낸다. 그런 것 같습니다. 태도로 전혀 생각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상황을 깨뜨린 것은 미화였다. 농담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갑자기 미화 씨의 하부가 울려 퍼지자 이에 어울리지 않는 기보가 어깨를 움츠렸다. 나는 그것이 흔들리도록 두었다. 오, 왜 그래? 당신은 아들의 사랑하는 아내를 거의 죽음에 이르게 할 뻔했습니다. 오, 분농담하는 거야. 아니요. 그렇게 과장하지 마세요. 조금만 애초에 당신을 그렇게 가혹하게 처벌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의 이기적인 아내를 당신의 친척들로부터 여러 번 보호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요. 내가 잊어버렸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던 중 미화의 입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흘러나온다. 대부분 자격증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고 엄마, 동생이 그냥 고개를 숙이고 다이스케를 입양한 것 같아요. 나도 그걸 잊어버렸어. 다이스케는 입양이라는 큰 이야기 속에서도 여성 시절의 힘을 돋보이게 한다. 시원하다. 도망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강한 목소리로 말해 범인을 진정시켰다. 좋아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미화 씨의 작품은 너무